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어떤 기사, 경제기사, 그리고 이제 직방TV에서는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부동산, 세금, 뭐 경제기사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별도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했어요. 이 데일리 뉴스처럼 날마다 하거나 라방을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현재는 한 주 1회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잘 되면은 주 2회 정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궁금했던 것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다 반영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실 건데,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거예요. 과연 제네시스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약간 총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볼 거예요. 몇 개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반응 봐서 댓글에 더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거 조금 더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2탄 또는 3탄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회사를 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책도 제가 3권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3번째 책이 나온 거는 이제 2020년 3월달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계약서 쓰고 어떤 뼈대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 이거는 강의를 제가 먼저 한 내용을 지금 책으로 이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블로그도 거의 4만 명 가까이 이렇게 했었고,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유튜브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얼굴이 좀 드러나니까 그건 조금 약간 제가 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도대체 그거 언제 다 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했는지, 결국에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잘 보세요. 자, 저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날 할 일을 저는 무조건 여기 있는 종이 노트패드에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 무조건 바쁜 거는 좀 바로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꼭 하루에 10분 정도, 15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노트패드에다가 이걸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이걸 사실 필요는 없죠.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 노트에다가 어떤 걸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8일, 뭐 1번 할 일, 2번 할 일, 3번 할 일, 4번 할 일 이렇게 적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쫙쫙 긋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날 할 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해요. 물론 중요한 미팅이라던가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은 제 캘린더에다가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는 캘린더로 다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거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손으로 적고 이걸 하나씩 지우는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메모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뭘 쓰죠? 플래너를 쓰죠. 플래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플래너가 제 체질이 아니에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헤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간단한 이렇게 싼 거, 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문구점 같은 데 가면 1,000원, 2,000원 파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좋아해요. 뭐 노란색 그 리걸 노트패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 여러분들이 10분을 투자하면 8시간, 근무 시간 8시간이 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쁘다고 먼저 덤비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먼저 덤비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뭔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나면 그걸 이제 적을 텐데, 매번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필기도구하고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플래너를 좀 약간, 좀 헤비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이게 안 될 때라도 이제 뭔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항상 우리 몸에 있는 게 뭐죠? 펜하고 노트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좀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 안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니는 게 뭐예요? 이거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래서 저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모델은 아이폰인데, 아이폰에는 이제 미리 알림 기능이라고 있어요. 물론 갤럭시라던가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 미리 알림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유저들은 특히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자, 아이폰에는 이 미리 알림 기능이 있어서 나의 목록 해서 뭐 오늘 할 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 도서, 영화, 입금 확인, 뭐 유튜브, 이걸 제가 그냥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 그때그때 바로 적을 텐데, 여기에 적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에 적는 거는 제가 그날 적으면서 하나하나 했을 때 바로바로 지우는 거고, 제가 이동을 하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 스마트폰 미리 알림에 바로바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은 걸 보고 다시 이 노트를 빼들어서 제가 한번 적는 거죠. 크로스 체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거는 사무실 출근하면 그날 하루하루 정리하는 거고, 미리 알림은 제가 뭐 이동 중에 지하철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뭐 장 보고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적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에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럼 여기다가 적는 거고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이나 영화가 있었어. 그럼 여기다 적는 거고, 내가 돈 받을 때가 있는데 뭔 일을 하고 나서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어떤 영상 찍어볼까? 막 이런,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 여기다 적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세금책은, 내년도 2021년이 되면은, 길벗에서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리즈를 또 하나 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지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적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쓰는 아주 쉬운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만 할 수는 없죠.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 이런 데가 나오면은 이것도 제가 좀 적어 놓고요. 장보기 같은 거, 여러분들 맨날 장보고 갈 때 뭐 종이 적을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적는데 아예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고기를 산다, 휴지를 산다, 라면을 산다, 화장지 산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날 장 보고 뚝뚝뚝뚝 누르면 그냥 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장 볼 때 또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보기 하고 난 다음에 완료된 거를 나중에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완료됐던 게 다 떠버려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많이 샀는지 이걸 알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샤워하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인데, 이거 이제 샤워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저는 화장실에서 이제 갑자기 화장실 얘기가 좀 그러네. 뭐 이렇게 볼일 보거나 샤워할 때, 예를 들어 머리 감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세요?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때 보통 뭘 하냐면은,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돼, 오늘 급한 게 뭐야, 이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분 10분 정도 시간에,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을 생각한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아까 나왔던 미리 알림 기능, 스마트폰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 적은 다음에 내가 사무실 출근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다시 이걸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목을 이제 극강의 시간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OA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일 거예요. 아니면 파워포인트, 아니면 이제 워드나 한글 같은 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기획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파일 있고 뭐 저장하는 게 있고 홈, 삽입, 디자인, 전환 해서 이제 기능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하얀색 파워포인트 이거 채우는 거 막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막 가로도 했다가 세로도 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실 텐데, 저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이 공식 명칭으로. 그래서 홈을 누르면은 쭈루룩 뭐 붙여넣기부터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삽입 누르면은 또 관련된 기능이 나오고, 디자인 누르면 나오고, 가지고 이제 여기 흰색에다가 제가 보고서 내용을 쓰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위에 꼭지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 마우스 움직이는 이 시간 있죠? 이 흰색 보고서 쓰는 거에서 요렇게 이동하는 요 시간, 그리고 요걸 클릭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이 클릭 한 번씩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찮고.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밑에 있죠? 아까 위에도 있는데, 여기 밑에, 요게 뭐냐면,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예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메뉴를 다 밑에 다 깔아버려요. 밑에 싹 다 깔아버리고, 위에 여기 리본 메뉴 여기 위쪽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위에 것만 딱 놓고 제가 자주 쓰는 것만 딱딱딱딱 눌러버리게. 저는 클릭 한번 하는 것도 귀찮은 거 이게.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초가 날아간다고 하면, 저 보고서 쓸 때 굉장히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0초, 200초 아낀다고 하면 하루에 3분이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2년 동안 쌓여봐요. 몇 시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저런 것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만큼 절실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팁이 더 있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드릴 건데, 조금 전에 나왔던 파워포인트 있죠? 여기 제목이 뭐예요?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만 빼고.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약간 좀 재수없죠?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대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나 잘해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그럴 텐데, 사실 잘 써요. 근데 저도 물론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고 경영층한테 계속 제가 기획서를 쓰게 됐어요. 위에 선배님들 좀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 10년 넘게 하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잘 쓰게 됐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초를 아껴가면서 제가 자주 쓰는 거 이렇게 딱딱딱 달아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정말 이게 손도 엄청 빠르게 하고 했는데, 그 파워포인트, 윈도우 기반의 파워포인트를 제가 버려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 파워포인트 이미지잖아요. 이걸 제가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키노트라는 걸 써요. 키노트. 키노트는 애플 그 맥북, 맥 OS에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키노트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잘 쓰는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키노트를 썼냐? 키노트가 훨씬 빠르거든. 제가 해보니까 파워포인트 나름 장인이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썼잖아요. 강의도 할 수 있어. 제가 맘만 먹으면. 실무 위주로. 그런데 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뚝딱 엄청 빨리 했을 때 3시간 걸리는 일을 제가 키노트를 해보니까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1시간이면 돼. 거의 한 3분의 1, 반 이하로 줄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 10년 넘게 제가 익숙했던 것도 그냥 버려버렸어요. 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처음에 제가 키노트를 하면서 한 몇 개월은 제가 되게 끙끙대고 했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역시 바꾸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팁이 더 많이 있는데 벌써 좀 찍어보니까 한 시간이 한 1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5개 중에서 저 2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5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 외에 시간 관리 말고 다른 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 잘 이렇게 누구나 좀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 채널이 현재 14,000명, 지금 2020년 3월 초 기준 14,00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제가 뭔가 무리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초반에 좀 성장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벤트를 할 때 아직은 숫자가 적으니까 경쟁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신 분한테는 제가 뭔가 우선권을 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 한번, 아니면 뭔가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특히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제가 급하게 막 번개 같은 거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시간을 아끼고 좀 뭔가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화면만 좀 일부 캡처를 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거 사실 광고 영상이에요. 자, 광고 영상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남자가 엄청 추운 한겨울이죠. 한겨울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옵니다. 아침에 아직 해도 안 뜬 것 같아요. 딱 나왔는데 눈이 쌓여서 이 눈이 이제 다 이렇게 차를 덮은 거죠. 우리 그런 때 있죠. 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밖에다 주차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황당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기 있는 거를 이제 눈을 다 치워야 되겠죠. 자, 눈을 치워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 사람이 일단 막 문지르고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막 치우고 이제 위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막 벗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차 타고 나서 이제 출근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를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차 키를 가지고 삑 누르면 삑삑 하고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열리는 차가 어떤 차다? 이 차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 여기 뭐 보여요? 노란색 깜빡 있는 거? 이걸 이제 사실 영상으로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되게 황당해요. 그래서 다 저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고 눈을 치우고 키를 탁 눌렀는데 삑삑 하는 소리가 이 차가 아니라 이 앞에 차라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럴 때 빨리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뿌려라 해서 전기포트 광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광고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눈을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를 눌러서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눈부터 치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먼저 덤비지 마세요, 제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가 갈 방향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정하는 것도 방향이 중요하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미리 알림이라든가 종이에 적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늦게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일단 급한 건데 덜 중요한 거,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끝나셔야 되고요. 되게 급한데 좀 중요한 일, 그 다음 이거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되게 중요한데 안 급한 일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더 알고 싶은 내용, 그리고 이 시간 관리가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반영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박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